자, 그러면 얘도 이제 마저 해봅시다. 자, 그러면 앞에서 이제 우리가 지수에 확장해가지고 지수 법칙을 실수로까지 쓸 수 있게 되었다 라고 하면은 이제는 거기에 대한 식의 값, 단순 계산들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식의 값을 찾는 문제들도 배워야 되겠죠. 해서 대표 4번에 1번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A의 4분의 1제곱 마이너스 B의 4분의 1제곱 곱하기 A의 4분의 1제곱 B의 4분의 1제곱 곱하기 A의 2분의 1제곱 B의 2분의 1제곱. 이거 계산하는 소리인데 딱 봐도 뭔가 그치 저거 제곱되는 공식이었는데 이름 까먹었다 하면서 막 뭔가 뭐 같지? 여기서 있잖아. A의 4분의 1제곱을 라지 A라고 생각을 하고 B의 4분의 1제곱을 라지 B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위에 있는 식이 어떻게 되냐면은 A-B 곱하기 A 플러스 B에 스몰 A의 2분의 1제곱입니다 라고 하면은 A의 4분의 1제곱의 전체 제곱을 한 거잖아. 요거 제곱을 한 게 A의 2분의 1제곱이잖아. 그래서 얘는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으로 바뀌는 거야. 그럼 뭔 얘기고 이거? 어씨! 합차 공식이네? 합차 공식이면은 쭉쭉쭉쭉 계산해서 뭐 나오겠어? 라지 A의 4제곱 마이너스 B의 4제곱 나오니까 바꿔놨던 거 전체 4제곱 하면 됩니다. 바꿔놨던 거 전체 4제곱 하면 됩니다. 따라서 답은 A 마이너스 B가 됩니다. 끝! 자, 그러면 2번 문제에 나오는 이 수식도 내가 어떻게 푸나 싶은데 일단 지수가 제일 작은 애들을 라지 A, 얘는 분자가 가장 작은 애를 라지 B라고 이렇게 두면은 여 친구는 문제가 A 빼기 B에 A 제곱 더하기 AB 더하기 B 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럼 얘는 결과적으로 무슨 이야기니까? 라지 A의 세제곱 빼기 라지 B의 세제곱이 되니까 따라서 얘는 정리하면 A 빼기 B의 마이너스 1제곱. 굳이 여기서 한 번 더 정리해 준다고 하면은 A 빼기 B분의 1 이렇게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지. 별거 없지? 이런 식으로 시계값이 나온다 생각하면은 지수가 가장 작은 애들을 치환해가지고 문제 풀어주면 된다 이 얘기였어. 자, 그러면 다음에 있는 대표 5번 문제. 자, 여기서부터 이제 살짝 바뀌기 시작합니다. A의 2분의 1제곱 빼기 A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이 4일 때 다음 시계값을 구하세요 라는 이야기. 그치? 결국 저 공식들을 외우면 빠르게 전개가 따다다다닥 된다는 이야기지. 그치? 그래서 쌤이 1학년 수업하면서 그렇게 공식 외워라 소리 쳤다 아이가. 제발 좀 외워달라 소리 치는데 쌤 공식 너무 많아요 이러고 있지. 아유. 자, 아무튼 간에 자, 대표 5번 쭉 A의 2분의 1 마이너스 A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이 4일 때 시계값을 구하여라. 어떠한 시계값을 구하여라? A 빼기 아니지. A 더하기 A의 마이너스 1 이러한 시계값을 찾아라. 요렇게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고 생각하자고.
그러면 위에 있는 걸로 밑에 거 풀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냥 대표 문제 풀다 보면은 곱셈 공식 외워진다고? 근데 곱셈 공식이 고등학교 1학년 때 외우는 곱셈 공식, 변형 공식, 인수분해가 25개가 되다 보니까 완벽하게 외우는 애들이 있을지언정 대표 문제에 자주 안 나오는 공식들은 잘 안 외우는 애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문제만 풀어서는 잘 안 외워지니까 쌤은 따로 외우라고 시키고, 따로 외우라고 시키면은 애들은 쌤 싫어요, 살려주세요 라고 외치는 거지. 스트레칭. 응. 자, 아무튼 그래가지고 대표 5번 요렇게 뭐뭐일 때 밑에 있는 거 구하는 거라고 생각해 볼게. 그러면 얘 어떻게 구할까 하면은 얘도 치환해야 되겠구나 라는 게 보이지, 그치? 그러면 얘는 어떻게 치환할까 하면서 보면은 여 친구를 라지 A라고, 여 친구를 라지 B라고 둬가지고 라지 A-B가 4입니다라고 이렇게 세팅을 둡니다. 그러면 A 플러스 A의 마이너스 1제곱입니다 라는 거는 라지 A제곱 더하기 라지 B의 제곱, 즉 A 더하기 B 라기보다는 지금 A 빼기 B를 알고 있으니까 A 빼기 B의 제곱 플러스 2AB 이렇게 이용해주면 구할 수 있다는 이야기. 그러면 A-B가 4다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4 집어넣어 주면은 4의 제곱 더하기 2의 A의 2분의 1제곱 A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 즉 A의 0제곱 1. 그러면 답이 얼마 나온다? 16 더하기 2니까 18이 나오더라.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이야기. 그러면 A의 2분의 3제곱 빼기 A의 마이너스 2분의 3제곱은 어떻게 구할까? 얘는 치환식으로 정리하면은 A의 세제곱 빼기 B의 세제곱이랑 똑같으니까 A-B의 세제곱 마이너스 3AB 플러스 3AB A-B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그러면 AB 곱한 거는 방금 1이다 라는 거 알아냈으니까 4의 세제곱 더하기 3 곱하기 4가 다음 식의 값이다. 다 계산해주면 어떻게 된다? 76이 된다. 그리고 마지막 문제, 이거는 추가 문제예요. 해당 L을 가지고 A의 2분의 1제곱 더하기 A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을 구하라고 하면은 얘는 라지 A의 제곱 더하기 라지 B의 제곱이랑 똑같으니까 아니지. 잠깐만. 우리 아까 전에 AB 뭘로 치환했었지? 아, A의 2분의 1제곱이랑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을 AB라고 치환했구나. 그러면 얘는 A 더하기 B가 얼마인지 구하라는 얘기랑 똑같으니까. A 플러스 B의 제곱을 구한 다음에 루트를 씌워줘야 된다라는 이야기. 그러면 그렇게 씌워주면은 4, 4, 16 더하기 4니까 따라서 2루트 5가 답이 된다. 이렇게 찾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거는 내가 여러 번 연습해봐야 되니까 쌤이 개념세는 수업 시간에 같이 나간다고 해도 저거는 연습 문제는 각자 책에 있는 거 구해오라 했잖아, 그치? 그래서 각자 책에 있는 거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엔 봅시다. 거듭제곱근의 대소관계다 하면서 이제는 뭘 시킬 거냐면은 너네한테 이런 거 시킬 거야. 내 제곱근 3이랑 세 제곱근 2랑 여섯 제곱근 6. 얘네 중에서 누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 누가 제일 크고 마지막으로 누가 제일 작은지 이런 거 찾아보라고 시킬 거야. 왜? 우리 이전에 루트라는 거 처음 배울 때도 루트 2가 더 큰지 루트 7이 더 큰지 비교했었잖아. 그치? 그래서 거듭제곱근 배웠고 이제 계산도 할 줄 알겠다. 이제 거듭제곱근 가지고 어떻게 대소관계 구할 수 있는지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 어떻게 대소관계 구할까 하는데 이 상태로만 두면 구하기 힘들지. 왜 우리 루트 2라는 것까지만 해도 1.414 루트 7이라는 것까지만 해도 2.땡땡땡이라고 대충은 알고는 있어가지고 얘네는 대소 비교가 됐는데 세제곱근, 네제곱근으로 넘어가면은 얘가 얼마인지 정확하게 모르잖아. 더 이상은 외우기가 힘들잖아. 그치?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 지수의 확장 배웠던 것처럼 여친구 세제곱의 4분의 1제곱입니다. 2의 3분의 1제곱입니다. 6의 6분의 1제곱근입니다. 라고 바꿔가지고 통일을 시키자. 뭐를? 모자를 통일시켜 줄 거예요. 모자를. 모자, 즉 지수의 분모를 통일시켜가지고 이 친구 대소관계를 찾아줄 거야. 쌤! 모자만 통일해가지고 어떻게 찾아요? 다음과 같이 찾을 수 있습니다. 4와 3과 6의 최소 공배수 10이니까 분모 12로 맞춰주면은 3의 12분의 3제곱, 2의 12분의 4제곱, 6의 12분의 제곱이 되지. 그러면 얘네 모자 씌워주면은 12제곱근에 3의 세제곱, 12제곱근에 2의 4제곱, 12제곱근에 6의 제곱이 되잖아. 이게 뭔 소리다? 모자만 맞춰줬더니 안에 내용물 빼고는 다 똑같아지더라. 그러면 이 안에 있는 내용물이 얼마냐에 따라서 대소관계가 당연히 정해지겠지. 그래서 어떻게? 제일 작은 게 두 번째 거, 첫 번째 게 그 다음, 맨 마지막 게 제일 큽니다. 돼가지고 따라서 세제곱근 2가 제일 작고 그 다음에 4제곱근 3, 제일 큰 게 6제곱근 6입니다. 이렇게 구할 수 있다. 이게 거듭제곱근의 대소관계가 됩니다. 라는 이야기가 된다는 거지요. 얘는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지. 와, 이렇게 하니까 할만하지, 그치? 할만하다 싶으면은 한 번만 더 해봅시다. 루트 2 세제곱근 3 4제곱근 5 6제곱근 6 이번엔 4개짜리 대소관계 한번 구해보지. 그러면 4개짜리 대소관계는 어떻게 구할까? 얘도 일단은 모자 일단 벗겨보고 그 다음에 분모를 통일시켜줍니다. 그럼 얘도 12분의 1로 똑같이 통일이 되겠네. 그치?
자, 이렇게 바꿔주고 난 다음에는 다시 모자를, 통분 끝났으면은 다시 모자를 씌워줍니다. 그렇게 하면은 모자 빼고 나머지가 모자만, 아니 뭔 소리고, 모자가 다 같고 나머지만 다 다르니까 여 안에 있는 내용물만 계산해주면 끝난다는 이야기. 그러면 64, 81, 125, 36이니까 얘가 제일 작고 그 다음에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마지막이 네 번째다. 따라서 대소관계 6제곱근 6이 제일 크고 제일 작고 그 다음에 루트 2, 그 다음에 세제곱근 3, 그 다음에 4제곱근 5 이렇게 된다라고 정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치 4번, 1번, 2번, 3번 그치 예 이렇게 해주시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대표 6번의 더제곱근의 대소관계도 클리어. 자, 그럼 그 다음에 대표 7번. A의 2x제곱이 2입니다. 1대 다음 시계값을 구하세요 라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A의 2x제곱이 2일 때 다음 시계값을 구하라 라고 하면은 쌤이 앞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얘도 A의 몇 제곱입니다. 그래서 A의 2x제곱이 몇 번 들어갑니다. 이렇게 식을 맞춰줘야 되겠지? 그래서 일단 왼쪽에 있는 것부터 정리를 해준다 라고 하면은 A 3제곱분의 1의 전체 마이너스 2x제곱 즉 A의 마이너스 3제곱에 마이너스 2x제곱이 된다는 얘기고 그러면 A의 6x가 된다는 이야기요. 그러면 얘는 A의 2x제곱이 3번 들어왔다는 얘기니까 따라서 2의 세제곱 8 끝! 얘는 이렇게 구하면 되고 그러면 그 다음에 A의 x제곱 마이너스 A의 마이너스 x제곱 분의 A의 x제곱 더하기 A의 마이너스 x제곱 얘는 와 씨 쌤 잠깐만요. 좀 이거 좀 에반데? 쌤 2x제곱이 2라며요. 그러면 A의 x제곱은 루트 2겠네요? 그러면 루트 2 더하기 루트 2분의 1 분의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을 계산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설마 그러겠나? 설마 쌤이 그러겠나? 자, 얘가 그렇게 되면은 그렇게도 문제를 풀 수 있겠지만 쌤이 편하게 푸는 방법 하나 알려주자면은 A의 2x제곱이 2입니다 라고 알려놨으니까 얘 안에도 x제곱이 아니라 2x제곱이 있으면 편한 거잖아. 그치? 그래서 얘 이용하고 싶어서 마침 x에 마이너스 x제곱까지 있으니까 위에 A의 x제곱 한번 곱해주고 밑에도 A의 x제곱을 한번 곱해줍니다. 그러면 이 친구 어떻게 될 것이냐? A의 2x제곱 더하기 A의 0제곱 1 A의 2x제곱 더하기 빼기 A의 0제곱 1 이렇게 돼가 A의 2x제곱 자리에 2 집어넣으면은 2 빼기 1분의 2 더하기 1 3이 된다. 이렇게 깔끔하게 구할 수 있다는 얘기지. 야, 씨. 루트 2 더하기 루트 2분의 1 나누기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했으면 절대
1대 2다 구할 때까지 이렇게 안 걸렸을 텐데. A에 2x제곱 줘놨으니까 그거 만든다고 내가 좀 정리를 했더니 와, 씨, 이렇게 쉽게 풀리네. 야, 쌤, 생각보다 개 쉽네요. 자, 그래서 개 쉽다 해서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할까? 얘는 어떻게 할까? 그렇지! A의 X제곱. 얘도 A의 X제곱에 마이너스 X제곱이 있는 데다가 요거에 요거 있는 데다가 3X에 마이너스 3X도 있고 얘도 마찬가지로 곱하기 A의 X제곱 얘도 마찬가지로 곱하기 AX제곱 해주면은 뭔가 내가 이 친구를 쓸 수 있는 짝수가 나올 수 있겠지. 그치? 그래서 위아래에 똑같이 얘도 곱해주면은 얘는 A의 4X제곱 더하기 A의 마이너스 2X제곱 나누기 A의 2X제곱 마이너스 1. 즉 2 빼기 1, 2의 제곱 더하기 2분의 1이 됩니다. 이 얘기인 거야. 이거 더하기였네, 문제가. 미안해요. 그러면 뭐 그래봤자 이거 계산해주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거 다 계산해주면 얼마? 2분의 3 나오고 마무리가 된다. 이 얘기인 거지. 여기까지 어때? 할만요? 특히나 A의 X제곱이 어쩌니 저쩌니입니다 라고 하는 이 마지막 3번 유형 같은 경우에는 간혹가다 수능 특강에서도 스텝 1으로 종종 나온 적이 있고 학교 시험에서도 니네 헷갈리게 하려고 나오는 경우가 있으니까 3번 유형은 딱 또 기억을 해두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으흠. 2분의 3 아니야? 3분의 4 더하기 2분의 1, 2분의 9, 3, 2분의 3 맞아. 2분의 3 맞아. 응. 아우, 순간 나도 깜짝했네. 쌤도 계산 실수 잘하는 사람이라 가지고 혹시나 계산 실수했을까봐 깜짝 놀랐잖아. 아유, 그럴 수 있지. 도끼. 아래 더하기가 아닌 걸로 계산했어? 아유, 안 되지. 쌤, 이거 문제를 잘못 적었다. 미안해요. 자, 그럼 대표 8번 넘어가 봅시다. 1.24의 A제곱이 100이고 0.0124의 B제곱이 100이면은 A분의 1 빼기 B분의 1은 얼마입니까? 라는 문제입니다. 자, 그럼 다음 유형. 이번에는 A 거듭제곱이랑 B 거듭제곱을 줄 테니까 A분의 1 빼기 B분의 1을 찾아라 이 뜻이야. 그러면은 A라는 게 지수에 있고 B라는 게 지수에 있으니까 어떻게든지 A분의 1이라는 이 친구를 지수에서 만들어내야 되겠지. 그러면 지수로 이 A분의 1을 어떻게 만들어낼까? 아까처럼 1.24라는 게 100의 A분의 1제곱입니다. 요렇게 양변에 A분의 1제곱을 한다 해가지고 요렇게 바꿔줄 수 있고 0.0124도 100의 B분의 1제곱입니다 라고 바꿔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가지고 두 개 빼기를 구하라는 얘기는 여 친구 두 개를 나누라는 이야기. 그렇지! 나눠주면 나오겠지! 그래가지고
100의 a분의 1제곱 나누기 100의 b분의 1제곱, 즉 1.24에다가 나누기 0.0124를 나누세요라는 이야기. 그래 주시면은 100분의 a분의 1 빼기 b분의 1이 1.24에다가 0.0124 나누면 얼마고? 맨 100 나오니까. 따라서 a분의 1 빼기 b분의 1은 1입니다. 라고 구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얘도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이야기. 그치. 그래서 역시 지수로 들어가면은 이거 막 계속 계산하다 보니까 계속 1 나오고 0 나오고 1 나오고 0 나오고 한다 아이가? 그래서 여기서 나왔다. 수학의 답은 뭐다? 마이너스 1, 0, 1 중에 하나다 라는 게 이러한 이유 때문에 나왔다라는 이야기인 거지. 근데 그냥 이렇게 넘어가면 재미없으니까 자, 추가 문제 한번 봅시다. 3의 x제곱이 2의 y제곱이랑 똑같고 얘가 6이랑 똑같으면은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은 얼마인지 이것도 한번 찾아봅시다. 얘는 어떻게 풀면 될까? 얘도 마찬가지로 x분의 1, y분의 1이라는 분수 모양을 찾으라는데 x, y가 모두 지수에 있으니까 이 친구를 어떻게 분수 모양으로 돌려놔야 되고 이왕 돌려놓는 김에 이렇게 밑이 똑같은 친구들로 정리되면 편하니까 얘는 내가 해석을 하기에 3x제곱이 6이고 2y제곱도 6이라고 내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은 3은 6의 x분의 1제곱이고 2가 6의 y분의 1제곱이니까 따라서 6의 x분의 1제곱 곱하기 6의 y분의 1제곱 3 곱하기 2 해주면은 6의 x분의 1제곱 더하기 y분의 1이 6이라고 나오더라. 그래서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 구하라는 이 문제도 답이 1이 되더라. 이렇게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돼? 자, 그러면 문제를 조금 더 꼬아보자. 쌤만 기분 좋고 너네는 이제 기분이 안 좋은 그 상황. 자, 문제를 조금만 더 꼬아보자. 4의 x제곱이랑 3의 y제곱이랑 12의 z제곱이 다 똑같을 때 x분의 1제곱 더하기 y분의 1제곱이 z분의 1제곱이랑 같음을 보이시오 라고 한다고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이거 가지고 이거 증명하라고 하면 어떻게 할지. 아자아자 파이팅. 얘는 어떻게 해볼까? 그치? 뭔가 생겨먹은 게 뭐는 뭐다. 거듭제곱은 거듭제곱은 거듭제곱입니다 라는 게 뭔가 아까 전에 했었던 얘랑 똑같은 것 같아. 얘랑 똑같다는 거는 얘랑도 똑같은 문제인 것 같아. 근데 굳이 얘랑 비슷하니까 얘를 어떻게 하면 이거 풀 때 쓸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여 친구랑 이 친구의 차이점 봐봐. 추가 문제는 3의 x제곱은 2의 y제곱은 6입니다. 6입니다. 라고 딱 떨어져 있고 2번 문제는 4의 x제곱이랑 3의 y제곱이랑 12의 z제곱이 같습니다. 라고 나와 있지. 그치? 그러면은 얘도 뒤에다가
내가 살포시 K입니다 라고 딱 적어주면은 4라는 친구는 K의 X분의 1제곱, 3이라는 친구도 K의 Y분의 1제곱, 10이라는 친구도 K의 Z분의 1제곱이다 하면서 똑같은 밑을 가진 지수들로 나오게 된다. 이 얘기인 거지. 그러면 얘 이렇게 만들어졌으니까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을 만들기 위해서 K의 X분의 1 곱하기 K의 Y분의 1, 이게 K의 Z분의 1입니다 라고 적어주면은 4 곱하기 3이 10이랑 똑같으니까 따라서 이 식은 성립한다 라고 볼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예, 이런 식으로 따라서 앞으로 4의 x제곱이 5의 y제곱이랑 같고 이게 10의 z제곱이랑 똑같다. 그때 x분의 1제곱 더하기 y분의 1제곱 더하기 z분의 1제곱이 2면은 a 값 같은 거 어떻게 구하세요? 라고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은 여 친구 뒤에다가 는 a든 앞에 3개만 나온다 싶으면은 뒤에 는 A 같은 거 내가 미지수를 임의로 설정을 해가지고 4는 A의 X분의 1제곱, 5는 A의 Y분의 1제곱, 10은 A의 Z분의 1제곱 이렇게 해가지고 계산해 주시면은 된다는 이야기. 그럼 여 친구 다 계산하면 어떻게 된다? 20에 10이니까 200. A 제곱이 200이라는 소리니까 따라서 A는 루트 200. 즉 A는 10 루트 2가 된다. 이 이야기인 거지. 루트값 불편해요. 그래도 어떡해. 루트값 나오는 걸 어떡해. 해서 얘는 이렇게 구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해가지고 이해 안 되는 거 있어 없어? 여기까지 해가지고 이해 안 되는 거 없지? 괜찮지? 자, 그럼 여기까지 싹 하면은 우리 지수에 대한 수업은 모두 종료된 거. 아, 근데 A의 제곱이 200이면은 A가 음수가 될 수도 있지 않나요? 미안해요. 거기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문제를 보여줄게요. 아, 추가 문제라서 문제가 없구나. 책이 없구나. 미안해. 단 A가 0보다 크다 라는 조건이 있다라고 합시다. 왜냐면 양수의 거듭제곱은 양수밖에 안 나오잖아. 양수의 거듭제곱 해봤자 양수밖에 안 나오잖아. 그러니까 4의 x제곱, 5의 y제곱, 10의 z제곱이 a다 라고 하면은 a는 무조건 0보다 큰 거밖에 안 나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a제곱이 200일지언정 200이라고 해도 a 값은 양수밖에 안 나오는 거죠. 그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또 질문? 질문 없으면 여기서 지수는 마무리하도록 하고 지수가 여기서 마무리되면은 그 다음에 있는 거는 요런 아이디어입니다. 우리는 아까 전까지 뭐를 냈냐면은
3에다가 몇 제곱을 해야지 어떠한 수가 나옵니다 라는 이 문제를 계속 풀고 있었어. 방금 전까지. 3에다가 x제곱을 해가지고 y가 나옵니다 라는 이런 식을 계속 풀었어. 근데 이 y가 만약에 81이라면 x자리에 4가 들어갈 거고, 만약에 3의 x제곱이 27이라면 x자리에 3이 들어갈 거고, 만약에 이게 243이라면은 x자리에 5가 들어간다. 이렇게 찾을 수는 있을 거란 말이야. 근데 거듭제곱을 해가지고 25가 나오는 x값이 존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때 x값은 어떻게 구할래? 라고 묻는 거지. 자, 다시 한번. 3의 세제곱은 27, 3의 4제곱은 81이면은 우리가 지수라는 거를 실수의 범위로 확장했기 때문에 이 사이에 3의 3.1제곱 같은 것도 들어갈 수 있을 거고, 3의 3.2제곱 같은 것도 들어갈 수 있을 거고, 하다못해 3의 x제곱을 해가지고 27과 81의 사이에 있는 30이 되는 x값이 존재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이 x값은 어떻게 찾을까? 에서 고민을 하다가 사람들이 로그라는 친구를 들고 옵니다. 3의 x제곱이 30이다? 로그를 써가지고 3에다가 몇 제곱을 해야 30이 나오니? 3의 y제곱이 40입니다. 로그를 이용해가지고 3에다가 몇 제곱을 해야 40이 나오니? 이런 식으로 표시할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이 지수에 들어갈 수 있는 수를 표시할 수 있게끔 로그라는 기호, 왜 우리가 x제곱이 2입니다 라는 거 x를 루트 2라고 합시다 하면서 루트라는 기호를 가져와가지고 약속을 한 거잖아. x제곱이 2가 되는 x값은 루트입니다 라고 하면서 루트라는 게 이렇게 되는 애예요 라고 약속한 것 마냥 3에다가 몇 제곱을 해야지 40이 됩니까? 라는 이야기도 3에다가 몇 제곱해야 40이 됩니까? 라면서 로그라는 기호를 이용해서 3에다가 4 제곱했을 때 40이 되는 수,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기호를 새로 만들겠다 이 얘기인 거야. 이게 로그입니다. 이게 로그입니다. 그래서 로그 맛배기로 살짝만 보여주면 따라서 로그다라는 게 지수, 모르는 지수값을 구하기 위한 기호다 해가지고 2의 세제곱이 8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은, 숫자 다르게 쓰자. 2의 세제곱을 해서 8이 됩니다 라고 하면은 2에다가 몇 제곱을 해야 8이 됩니까? 라는 수로 바꿀 수 있는 거. 이거를 갖다가 로그라고 하게 됩니다. 이때 여기 로그 밑자리에 조그맣게 나와 있는 걸 밑이라고 하고, 거듭 제곱했을 때 진짜로 나오는 수인 이 8을 갖다가 진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 이렇게 지칭을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왜 아까 전에 양수의 거듭 제곱하면은 무조건 양수 나온다 했었잖아. 그치? 이러한 성질 때문에 밑은 0보다 크고 1은 되면 안 되고 진수는 무조건 0보다 크다 라는 성질이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이 있는 얘가 로그다라는 이야기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로그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예제 문제 몇 개만 풀어볼까? 로그 2에 4제곱하면 16입니다. 로그 5에 3제곱하면 125입니다. 이런 식으로 적어 나간다고 생각을 해봐. 이게 로그 읽는 방법이야. 그렇다면은 로그의 2에 몇 제곱을 해야 64가 나올까요? 로그 2에 몇 제곱을 해야 64가 나올까? 그치, 6번. 그래서 로그 2의 64는 6입니다. 이렇게 나올 거고. 로그 4의 64. 로그 4를 몇 번 거듭 제곱해야 로그 4를 몇 번 거듭 제곱해야 64가 나올까? 어? 4를 몇 번 제곱해야 64가 나올까? 그래서 로그 4의 64는 3번. 그치? 3이다. 이렇게 나올 거고. 로그 3의 243입니다. 라는 숫자는 로그 3에 몇 번 거듭 제곱해야 233이 나옵니까? 라는 이야기니까. 로그 3에 몇 번 거듭 제곱해야 243이 나온다? 5번. 그래서 로그 3의 243이 5다. 이렇게 될 거고. 로그 25의 625를 구하세요. 로그 25에 몇 번 거듭 제곱해야 625가 나올까요? 라는 이야기. 2번. 그치?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다. 이게 로그입니다. 어떠한 진수가 되려면은 지수에 뭐가 들어가는지 찾는 지수의 반대 방향, 이게 로그다. 이게 로그라는 기호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어려운 거 있어, 없어? 그치? 그래서 로그는 지수의 역함수인데 그거는 지수함수, 로그함수 할 때 다시 얘기할 테니까 그거는 추후에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맞아요. 계산이 어렵고 이게 아무래도 내가 생각하는 거 왜? 우리 한국어 배우다 보면은 영어가 되게 어렵잖아. 한국어는 나는 케이크를 먹었다인데 영어는 나는 먹었다 케이크는 이렇게 생각해야 되니까 어렵잖아. 로그가 딱 지수를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할 거거든?
로그가 지수를 딱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할 거라 가지고 앞으로 조금 헷갈릴 거예요. 따라서 로그는 센 A 단계나 연습 문제 정도만 한번 풀어보고 우리는 일단 오늘 지수에 대해서 배운 걸로만 만족해 봅시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수업 다 끝났으면은 다음 시간에 로그를 마저 이어하는 걸로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하고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해서 질문 없지? 그러면은 우리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종료할게요.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유바!